삼진법 TV로 옮겨서 상세 해설해드리고 있는 삼심아카데미 삼진법 치료교수 양성 프로젝트, 오늘 대주제로 말한다면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대주제로 말하면 삼심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방송이 나갔지만 본 내용 주제로 말하면 제3강이 되겠습니다. 삼진법은 다른 말로 오행침법이라 한다 했습니다. 왜? 오행의 상생상극, 즉 수생 목이요, 목생 화요, 화생 토요, 토생 금요, 금생 수라는 상생작용. 다른 말로 말하면 수는 자식으로 목을 두고 있으며, 목은 자식으로 화를 두고 있으며, 화는 자식으로 토를 두고 있다. 토는 자식으로 금을 두고 있으며, 금은 자식으로 수를 두고 있다. 장부로 말하면 오장육부에서 오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드니, 레버, 카디악, 스플린, 허파, 런스. 오행의 위치, 목화 토금수는 명리학으로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실학적으로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부족한데 언제 이거 따져요? 오행의 위치는 대명사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곳이라 해서 화성이라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목성에는 나무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수성에는 물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금성은 금덩어리가 많다고 합니까? 아니거든. 대명사예요. 지구, 어스는 그야말로 토라는 의미잖아요.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구는 토. 굳이 오행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다른 행성들 각각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러한 물질들이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 일단 목화 토금수 각각의 장부를 대명사로 그렇게 분류했다.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과연 이들은 상생상극작용을 이루고 있는가? 상생상극작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의과학적으로 밝혀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폐전격을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허직부기모, 실직사기자 등등에 관련된 용어를 토론했잖아요. 그러니까 폐금경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누가 돕는 관계에 있냐면 비토경이 폐금경을 돕는 위치에 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비토경은 폐금경의 어미의 역할을 한다. 폐금경이 허해, 배고파. 그러니까 젖을 어디에 가서 달라고 해야 돼? 남의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자기의 어미인 비토경에게 저 배고파요 하고 하소연하는 거지. 상생관계란 어미와 자식의 관계다. 이걸 상생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둘의 코아포레이션이 실제 우리 몸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작용이냐? 비장은 과연 허파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 늘 돕는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가? 그것을 밝히면 그것이 삼진법을 의과학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허즉 억기관이라 노를 억 그 기 직무관, 심장 즉 염통은 허파 즉 폐의 기능 감시 감독한다 했습니다. 이를 잘 하나 못하나, 그런데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폐 기능이 허해진다. 빈 잔으로 바뀐다. 걸어 잠시 스톱. 그런 의미에서 심화경의 화열인 소부를 사하고, 즉 S극면을 부착하고
자경의 화열인 어제의 S극면을 부착하고 어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비토경의 토율인 태백을 보하고 즉 N극면을 부착하고 자경의 토율인 태연의 N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과연 심화경은 폐와 메커니즘상으로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실제 우리 몸의 기능이 그러한가? 비장은 폐를 돕는 실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석이나 침으로 참견하지 않아도 원래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가? 그것을 밝히면 그것이 삼심을 빛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들을 갖고 서희코쟁이들이나 왕초보들에게 삼심을 가르치면 네, 과연 삼심은 과학적인 요법이로구나. 배우지 말래도 배우지. 그리고 인류의 건강은 더욱더 증진된다. 네, 그거 살피는 겁니다. 먼저 폐금경의 정상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폐금경의 정상 기능이 부족할 땐 비토경은 어떻게 폐에 도움을 줍니까?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심의 대주제는 면역과 암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삼도인 황자, 연자, 학자 황인학 선생은 원래부터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에서 차로 약 5분도 안 걸려. 한 3분이면 가는 간성해안교에서 선비 공부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 청년 황연학이 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렸죠. 당신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고 똑같은 병으로 당신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우셨겠죠. 그런데 그는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당시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사들을 짊어지고 저희 스튜디오 바로 건너편 먼 산 향로봉 산맥의 자락으로 들어가셔서 마침 공부하기 좋은 암구를 봐두신 것이 있어서 그 암굴에서 십수년 독학을 통해 마침내 깨닫게 되시죠. 당신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죽었던 그 병은 림프암이다. 당신도 앓고 있던 그 병이 림프암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병의 원인, 치료법까지 규명해 냈습니다. 그것을 요결이라는 책의 논문으로 발표하시죠. 그 후 150년 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 삼두인 침구 요결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림프암 논문을 발표합니다. 고로 삼두인이 150년 앞선 분이죠. 그리고 알고 보니, 공부해 보니 그분은 암을 공부하는 것이고 연구했던 겁니다. 고로 삼심법의 대주제는 면역과 암이옵시다.
물론 숨 쉬는 것, 산소를 공급하는 것 등등 폐의 기능이죠. 그러나 삼침의 대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폐의 기능이란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침의학 총론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태음습, 수태음습, 족태음습의 면역 시스템 해서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외부 방어, 내부 방어, 항원, 항체, 획등 면역 등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몸에 체액성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B세포가 그 일을 하는데요. B세포는 직접적으로 항원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점막, 우리 몸에 점막이 있는 부분에 항체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점막에 붙어 있는, 표면을 덮고 있는 점액 부분에 그 항체가 달라붙게 되지요. 거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을 대항하는데 B세포는 점막이 건조하면 면역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반대로 T세포는 항원과 직접 맞서 싸우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하여 그것을 가리켜, 즉 T세포의 면역력을 가리켜 셀룰라 이뮤니티, 세포성 면역이라 하고, 항원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점막을 덮고 있는 점액 속에 항체를 뿌려서 대항한다? 그것은 B세포가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체액성 면역이라 합니다. 체액성 면역. 폐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과 직접 맞닿는 곳이잖아요. 코, 그리고 기도, 폐포 등등의 폐강 내에 점막 조직에 점액이 충분해야 면역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마크로파지 역시 그 수분이 어느 정도 보장된 곳에서만 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Innate Immunity in the Lungs, 폐의 선천성 면역이라는 제목으로, 선천 면역은 폐 항균 방어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원초적 시스템입니다. 타고난 면역 체계의 세포가 미생물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는 인식 시스템을 이해하는 최근의 진보는 폐 및 다른 조직의 숙주 방어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선천성 면역계는 폐 백혈구와 또한 폐포 표면과 기도를 감싸는 상피세포를 포함합니다. 이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주소 있잖아요. 주소. 이거 다 기록해 두세요. 아니, 유튜브에 또는 팟캐스트에 이거 다운받아서 저장하세요. 저장하셨다가 이 주소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논문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아니, 구글 번역기 돌리면 된다니까요. 구글 번역기. 그런데 때때로 돈 내야 전문을 다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내야. 그런데 이거 돈 낼 필요 없어요. 제목과 그리고 처음 소개 글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되십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선천성 면역계는 폐 백혈구와 또한 폐포 표면과 기도를 감싸는 상피세포를 포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감싸는 상피세포에는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점막에는 점액으로 덮여져 있다. 그 점액이 충분해야 체액성 면역이 발휘된다. 이 기능이 부족한 게 폐허증이에요. 폐숙주방어, 폐의 기능적, 세포적 및 체액성 면역계에 조성된 상호작용. 서의사들에게 읽어주세요. 그들의 동료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호흡기에는 박테리아 주입과 그 이후의 감염으로 폐 실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방어는 코, 후두 및
상부 기도의 제거 메커니즘과 하부 호흡기의 세포 및 체액성 면역 인자를 사용하여 숙주가 지칠 줄 모르는 감시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상폐는 멸균 상태로 유지됩니다. 대조적으로 완전히 발달된 급성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폐렴은 독성 박테리아에 대한 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지만 당신의 관찰에 따라서는 숙주 방어의 일반적인 실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응답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테리아에 대한 폐의 염증 반응은 개시, 조절 및 결국 견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폐가 정상적으로 체액성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절과 견제 작용이 우리 몸에서 발현된다. 어때요? 상호 상생 상극작용이 있음을 서희들도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보고 시스템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과연 동의학은 카비오입니다. 여기서 한번 외쳐보고 혹시 우리 방송 시청하시고 계실지 모르는 서의사 여러분, 이젠 제가 드리는 이 말씀 거부 반응 없죠? 까불지 마라. 동의학이 갑이다. 네. 동의학 따라잡기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대선배는 동의학이에요. 그리고 3, 4번님이고 또 다른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무스카린 수용체 기량제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 무슨 말이냐면 기량제라는 말은 인히비터라는 말이에요. 억제제라는 말. 무스카린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은 그 약이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폐에서 무스카린 수용체는 평활근, 점액 분비, 혈관 확장 및 염증을 조절합니다. 중략, 폐의 주요 역할은 가스 교환이지만 병원균과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방벽과 방어 역할도 합니다. 신경원 및 비신경원에 의해 생성되고 방출되는 아세틸콜린은 이러한 중요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무스카린 수용체를 통해 작용합니다. 허파의 체액성 면역, 즉 휴머럴 이뮤니티는 점막에 충분한 점액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요,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필요에 따라서 항원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조절과 견제 작용이 일어나는데 조절 작용 중에 하나가 무스카린 수용체를 통해서 점액 분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병변에 있어서는 무스카린 수용체 기량제, 즉 인히비터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있어서 무스카린 수용체 인히비터를 쓰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발현되는, 허파에서 발현되는, 그리고 전신 피모, 그리고 내부의 안감의 점막에서 발현되는 체액성 면역은 수태음수 폐금경과 족태음수 비토경이 수행하는 일이다. 무엇으로? 점액을 점막에 충분히 분포시키므로. 그런데 그러한 메커니즘은 조절과 견제의 메커니즘에서 누구에 의해서 조절된다? 무스카린 리셉터에 의해서. 고로 수태음수 폐금경의 정기로서의 태음습이란 폐와 인체 면역의 주요 작용인 휴머럴 이뮤니티다. 체액성 면역이다. 동의학에선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 그리고 폐강내도요, 거죽 피자에 표피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외기가 직접 닿는 곳이잖아요. 외기가 직접 닿는 곳. 그래서 상한눈에 보면 마왕탕증, 계지탕증을 표증이라 표현했어요. 표증. 분명히 기침, 가래,
콧물, 재채기, 그리고 폐각 내에 열이 득한 것, 상부 기도에 감염이 일어난 상태,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하면서 열이 꽉 찬 상태, 그것을 우리 몸 깊숙이 폐각 내에 벌어진 일이지만 중경 사부님께서는 그거 표증이야. 그거 표증이야. 솔직히 상한론 설명하면서 왜 마황탕증이 표증인지, 왜 계지탕증이 표증인지를 제대로 설명한 중국의 상한론 대가들 몇 안 돼요. 몇 안 돼요. 염원 선생, 유견래 선생, 운철조 선생, 당종회 선생, 이런 분들 외에는 거의 모두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염원 선생은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서의사였어요. 원래 서의학을 전공했다가 중의학으로 전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체를 보는 눈이 더욱더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왜 마황탕증, 계지탕증을 표증이라 하느냐. 표증! 아니, 바이러스가 어떻게 피부를 침투합니까? 피부를 타고. 호흡기 감염증이거든요. 독감, 감기는 호흡기 감염증. 그런데 외기가 직접 닿는 곳이기 때문에 중경사는 깊숙한 곳에 있어도 껍질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의학에서는 더 일찍이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 표면을 주관한다. 그게 중경사부님이 마황탕증, 계지탕증을 입안하신 그 계기가 동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 과연 의과학적인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알아야 돼요. 폐허증이란 태음습이 부족한 게 폐허증이에요. 이걸 배우는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옮겨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보다 간결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비토경은 폐금경의 정상 기능을 지원한다. 과연 우리 몸에 실제하는 현상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서의사, 코쟁이 서의사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